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의 제목은 아무나 말잔치, 아무나 말잔치 정도를 지킵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윤석열하고 이재명이가 만나서 얘기한 내용,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이야기 나온 것들 종합해서 주제를 정하지 않고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금 이번에 이제 4.10 총체적 부정선거인데, 이거를 언론에서 일체 지금 현재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엊그제 어느 유튜버가 정보 공개 청구를 해가지고 SBS에서 선관위의 홍보 내용으로 후원받은 그 내용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4억 7,500만 원이라고, 4억 7,500만 원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선관위로부터 지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종편까지 해서 방송이 8개가 있고 신문도 한 10개가 있죠. 방송에도 이제 그 홍보용으로 후원금을 주었으면 홍보 비용이겠죠. 네, 홍보 비용이죠. 뭐 선거는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해달라는, 그러니까 선관위에서 그 선거하는 그 이제 홍보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뭐 신문사에도 이제 뭐 우리 선관위는 이렇게 이제 그 투표를 한다, 뭐 이런 게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어느 한 방송에 4억 7,500만 원, 근 4억에서 5억 정도의 언론사에, 그러니까 선관위의 그 선거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하는 그거를 이제 방송해주는 대가로 해서 이렇게 이제 홍보비를 받은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언론사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바로 그것을 찾아서 보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 사고를 국민들에게 유가 원칙에 의해서 바로 알려주는 게 언론의 사명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언론의 그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죠.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언론은 이제 있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총체적 부정선거인데, 방금 전에도 어느 분이 이제 방송하는 것을 잠깐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선관위 직원들이 그 소송이 들어오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보험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보험을 드는 것도 개인 돈으로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국가 돈으로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썩어도 이렇게 엄청 썩은 것입니다. 이게 이번에 한번 눈 감고 넘어간다고 하지만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이 지금 현재 잠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튜브, 그러니까 방송 어느 한 곳이라도 보도를 하게 되면은 엄청난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간과를 해버리죠. 이런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총체적 부정선거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방송사가 이렇게 보도를 하지 않는 것에 비해서 우쪽에 좌쪽에 논객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사람들도 일제 부정선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펜앤드 마이크에 지난번에는 제가 최병묵 고성국을 얘기했죠. 송국권이, 뭐 이종건이, 뭐 정혁진이, 뭐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에 대한 거는 한마디도 하질 않습니다. 예.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송국에 아마 그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은 뭐 그 패널로 섭외가 들어오지 않을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시간 나가면 20만 원 줍니다. 그렇게 해서 부정선거에 대한 거를 한마디도 하지 않는지
예, 인터넷 신문에 우파의 신문이라고 하는 것도 일제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스카이데일리인가 거기에서, 그리고 그 몇 군데, 스카이데일리하고 몇 군데서만 얘기를 하지, 인터넷 신문, 우파 신문 가운데서도 일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썸네일에 말씀을 했죠. 정도를 지킵시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유튜버들 가운데 유튜버들이 방송하는 내용을 저는 이제 방송을 하기 위해서 다 들어보잖아요. 근데 너무나 자기 주장이 강하고 너무 독선적입니다. 너무 도구마가 강합니다, 유튜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얘기만이 옳은 것이고 남이 얘기하는 것은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버리고, 지난번에 어떤 그 유튜브 방송도 애국에서 이제 하는 분이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심층적으로 들어봤습니다. 이분이 방송하는 가운데 옳은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잘못 얘기한 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댓글을 달려고 그러니까 회원제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원이 아니니까 댓글을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양방향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 사람은 완전 이제 한동훈을 빨던 사람이었어요. 이제 이렇게 지내고 보니까 지금 한동훈, 윤석열에 대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현재 이구동성으로 각각 뭐 윤석열, 한동훈한테 배신을 당했다, 무슨 뭐 육두문자를 쓰면서 지금 거리에 다녀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막 그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방법론을 생각을 해보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배가 살을 아파가지고 약국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신경성 이 소화불량이라고, 신경성 복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이제 사서 먹고 지금 현재 방송을 합니다만은, 이렇게 그 유튜버들이 너무 독선적입니다. 에? 남의 얘기는 그냥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고 말이죠. 자기 얘기만 그냥 주장을 하면서 남이 얘기하는 거를 막 비아냥거리면서 하는데, 이거는 정도가 아닙니다. 정도가 아닙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요, 이번에 총체적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제 많은 국민들에게 사실관계를 알려야 됩니다. 제야 전문가 공병호 박사, 그 다음에 맹주성 박사, 그 다음에 벤자민 윌컨슨, 그 다음에 박영하 교수, 그 외에 정동수 교수, 그 다음에 김동수 교수, 이런 분들이 대수의 법칙과 더불어서 아주 자상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평균값 내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평균값 내고, 그 다음에 퍼센트 내는 거, 이런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고 우리 국민들이 많이 깨닫고,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에게 바로 알려서 이번 4.10은 총체적 부정선거였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튜브들 가운데 일부 자기 주장만 너무 강하게, 다른 사람 얘기는 그냥 깔아뭉개고 비아냥거립니다. 무슨 그냥 황교안도 그러고 민경욱도 그러고 누구도 그러고 말이죠. 그러는데 지금 이제 2015년에 황교안 대표가 이제 국회 총리 시절에 답변을 하면서 중앙선관위를 옹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번에 권호영 변호사, 박주현 변호사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자기들이 검찰에 있을 적에는 이런 내용을 깊이 몰랐다는 거죠. 이제 검찰 생활을 접고 밖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확실히 알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민경욱 대표가 황교안 대표를 찾아가서 그때 당시 4시간 동안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씨한테도 3시간 이상 얘기를 했고, 최재형 씨는 자기 아버지 최영섭 씨인가요? 옛날에 거제도에서 이 북한에서 내려온 배를 그냥 폭격을 해가지고 아주 유공을 세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부정선거에 대한 거 한마디로 얘기한 거. 그리고 이제 후보 시절에 지난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황교안 대표가 그 홍준표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유 저기만 황 대표님 잘 연구해 보세요. 연구하면 따라가게. 이런. 예? 그리고 윤석열이한테는 얘기를 하니까 참고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정말로 이게 선거,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전선거에 그 공직선거법에 선거관리관 도장을 찍게 돼 있습니다. 이제까지 그거를 실천을 안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실천을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도 이번에 자기가 2월 7일 날 관훈 토론에서 얘기를 했을 적에 관철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엊그제 이제 우리 그 황 감독하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 김 대표님 이제까지 한 10년 동안을 안 해왔는데 한동훈이가 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이가 완전히 이제 그 배짱을 하면서 그거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 안 찍으면은 선거 보이콧하겠다. 강하게 당 대표니까 나오면은 어떻습니까? 그게 관철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관철을 못 시키고 사전 투표 나가라. 윤석열 대통령도 무슨 부산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한동훈이도 뭐 그 국민의힘 후보들 전부 사전 투표라고. 보세요. 본투표에서는 전부 다 이겼어요. 사전 투표에서 전부 뒤집어졌다 그 말입니다. 대구에서 대표적으로 나왔잖아요. 1시간 동안 스톱워치를 찍으니까 95명 왔어요. 8시에서 9시까지. 그런데 전산에는 몇 명이야? 137명, 42명을 더 찍어놨다 이 말입니다. 19%를 더 올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병호 박사가 진짜 가짜, 진짜 가짜. 그러니까 세 표에 한 표씩을 더 얹어줘 버린 겁니다. 25%를 얹어줘 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부정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척 동자도 다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오늘 어저께도 이제 몇 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에게 그런 얘기를 해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분 역시도 완전히 그 윤석열 대통령을 완전히 그냥 육두로 씹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니까 후보 시절에는 그렇게 부정선거에 대한 거 얘기를 하고 오늘 지금 정광훈 목사도 이제 어저께 광화문에서 얘기했던 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저께 얘기한 거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윤석열이가 대통령 돼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다. 뭐 카르텔이니 뭐 주사파니 뭐니. 그런데 왜 이번에는 그냥 잠자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내용을 국민들이 알아듣기 쉽게 요약 정리를 해서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대통령실에 와서도 이재명이 무슨 A4 용지 몇십 장을 가지고 10분 동안 읽었다잖아요. 이거는 회담이 아니라 선동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는 야당 대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예? 영수회담을 소위 하러 왔다고 해가지고 A4 용지 10장을 읽은 사람이 10분 동안 읽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잘 정리해서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거 반드시 중앙선관위 응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잠자고 계시는 국민들을 깨우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그리고 유튜버들 그리고 논객들 제발 좀 자중하면서 정도껏 처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널들은 부정선거에 대한 거 연구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이걸 안고서 돈 몇 푼 받기 위해서 한 프로에 나가가지고 대표적으로 고성국이 최병묵이 정혁진이 송국권이 이종근이
이런 사람들 말이지. 부정선거에 대한 거, 펜앤드마이크, 그리고 영향력 있는 자유우파의 유튜버들 정도를 지키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스럽게 극복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도껏 해야 된다. 그리고 유튜버들 회원제로 해가지고 의견을 막지 말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면서 대화를 해야 됩니다. 물론 저 좌파 세력들이 들어와서 그 분위기를 흐리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잘 그 스패너를 둬가지고 생방을 할 때 걸러내는 방법으로 하고, 건전한 대화는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금 아무 말 대잔치 가운데서 정도를 지킵시다. 이제 유튜버들, 패널들 정도를 지킵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전향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전향에 대해서 지난번에 그 남부군의 저자인 이제 이우태, 본명이 이우태 씨고 이태 씨입니다. 이분이 이제 남부군 그 저서를 써가지고 영화가 이제 94년도인가 만들어졌죠. 만들어져 가지고 뭐 194만이니까 100만이 지금 넘었죠. 이제 많은 그 국민들이 보고 그랬죠. 그런데 2023년에 올해가 2024년이니까 작년에 이연상의 그 뭐 70주기 무슨 그 제사를 거기 이제 지리산 그 피아골에서 이렇게 지내고 그랬다는 게 뭐 빗섬길인가 거기에서 그리고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여기 남쪽에 있는 저쪽에 북한을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인 줄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차 인력이라고 하는 그 경찰 18 대대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토벌작전을 해 가지고 꼭대기에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핸드마이크를 들고서 너희들은 도가내지다, 이미 자수하면 살 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방송을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어제 그 장면이 나오는가 하고 남북은 그 영화를 2시간짜리를 끝부분을 제가 쭉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그게 나오질 않고, 제가 어디선가 그 보니까 그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이 나오는 그 영상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당시 본 영상에는 꼭대기에서 쭉 이제 이연상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가 전사를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전향을 해서 남조선에서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르도록 했으면은 합니다 하고 이제 한 사람이 얘기를 해요. 네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이어서 한 1분 정도 침묵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6번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사람이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사람이 얘기를 하고 2번째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 동지, 전 그 대원들이 우리가 전향을 해서 남조선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확보해 가지고 김일성 장군의 만세를 부르도록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하니까 이제 그 대장이 이제 그러면은 좋다. 대원들이 그렇다면, 동지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이제 전향을 하고서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전향을 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전향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쓰는 것하고, 신영복이가 그 전향을 했었잖아요. 전향을 했는데 밖에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나오기 위해서 전향을 했다. 전향이라는 거는 마음 속에서, 그러니까 글로 쓰고 그 사람이 전향을 하면은 전향한 후에 말과 행동,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시시각각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그 마음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붙잡혔는데 너 죽이겠다. 예를 들면은 그 기독교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땅에다 놓고 이거 밟고 가면은 뭐 살려주겠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아까 그 빨치산들이 지리산 꼭대기에서 그렇게 임시 전향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서 이 기반을 닦아놓고 김일성
장군 만세를 부릅시다 이렇게 한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좌쪽에 있다가 뭐 민경훈이 뭐 무슨 문대원이 뭐 한민원이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전부 전향을 했다는데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김문수 대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운동을 할 적에 자기를 따랐던 친구인데 그 친구를 이제 데려왔다는 겁니다. 데려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한 2년인가 있더니 김문수한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 형님, 저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형님 따라다녀봐야 뭐 먹을 것도 나오지 않고 뭐 저기도 한다. 저쪽에 가면은 뭐 먹을 것도 주고 뭐 잠잘 자리도 다 챙겨주고 다 하는데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뭐 예를 들면은 IS한테 잡혔다. 그러면 IS가 허라는 대로 안 하면은 죽인다. 그러면 우선 살기 위해서 그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그 사람의 전향하고 난 이후에 언행, 말과 행동이 어떻게 정말로 그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는지 이거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기 전에는 문서상으로 전향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100% 전향했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좌쪽에서 있다 우쪽으로 온 사람들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향에 관한 것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향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신영복이가 그랬잖아요. 20년 동안 그 감옥에 있다가 거기서 전향서를 다 쓰고 나와가지고는 자기들 동료들 모인 곳에 가서 내가 밖에 나오기 위해서 전향서를 썼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문서상으로 하나 해놓고 그 사람 마음 속에서 생각이 좌냐 우냐 이렇게 확실히 갈라지는 거. 그것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현재 4.10 총체적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통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어필을 하면은 좋은데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인지 안 그러면은 정말로 좌성향에 김건희 여사가 얘기한 것처럼 정말로 문재인의 충신인지 그리고 양정철이가 문재인한테 소개할 적에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런 사람들은 쓸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소개했다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사실로 완전히 지금 그 오건호 대표 방송을 수없이 듣습니다마는 좌의 선봉장이 우파 대통령 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지 이렇게 지금 현재 한다 하더라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 자유국민이 나서서 이것을 바로 깨우치면서 바로 잡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국민이 일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이번에 선관위는 응징을 해서 2번 다시는 이렇게 사전투표를 통해서 부정선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못을 박아놓지 않으면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에게 바로 이것을 알려서 이 어려운 난국을 지혜스럽게 극복해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자유국민들이 다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은 아무나 말잔치 그리고 정도를 지킵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용에 공감되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이웃분들에게도 많이 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태국 FM 유튜브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